오늘은 어느 카페에서 한쪽 벽면만 수입벽지로 도배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입벽지로 도배할 벽면인데요. 가장자리에 핸디코트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부직포를 이용해서 공간 띄움 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자리 위주로 사포질을 해서 면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선반 위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요. 잘못하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으므로 비닐 커버링을 씌워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직포 시공을 할 건데요. 부직포가 빨리 말라야 되기 때문에 목공용 본드 원액을 가지고 부직포를 시공합니다. 퍼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부직포 시공하고 가장자리에 3중지 시공을 하지 않고요. 부직포 위에 올초배를 한번 쳐줄 겁니다. 부직포를 완전히 밑에까지 내릴 거기 때문에 하단 부위에도 그렇게 본드칠을 해줍니다. 3중지 시공을 하지 않을 때는 부직포를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서 부직포 턱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 벽지 시공일 때는 부직포 턱이 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입 벽지 시공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시공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단에 본드가 들어가면 부직포가 잘 펴지지 않으므로 특히 신경을 써서 중배설로 잘 펴줘야 됩니다. (505) 본드는 일반 지물 본드에 비해서 더 빨리 말리기 때문에 빠데칼로 너무 빡빡 긁어서 부직포를 시공하게 되면 본드가 말라버려서 부직포가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05 본드를 너무 많이 칠해도 안되겠지만
너무 적게 칠하면 이렇게 하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양을 충분히 칠해줘야 됩니다. 부직포 시공이 끝나고 이제 초배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부직포 시공 후에 바로 초배를 쳐버리면 부직포가 약간 땡길 수 있으므로 부직포를 어느정도 말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말리기 위해서 온풍기를 틀어서 말리는 중입니다. 초배를 칠 때는 벽지를 바를 때하고 똑같이 부직포 방향과 서로 반대로 쳐줘야 됩니다. 부직포를 옆으로 쳤기 때문에 초배는 세워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초배지는 백초배지라고도 하고 롤 초배지라고도 하는데요. 가로 사이즈가 95cm 짜리입니다. 제가 이 초배지를 어제 기계로 미리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배를 쳐도 배꼽이 잘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풀칠해서 초배를 치는 경우에는 부직포가 풀을 흡수해서 배꼽이 잘 지기 때문에 하단을 쓸 때 탈탈 털어가면서 바람을 수시로 넣어줘야만 배꼽 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지 심지를 걸을 때는 운용지를 건 다음에 뽁뽁이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뛰면 잘 떨어지는데요. 전면 초배를 하고 나면 공기 압력 때문인지
이 뽁뽁이나 갈고리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배지를 부직 부위에다가 시공할 때는 꼭 하단을 내리면서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배꼽 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풀칠한 것들은 풀이 약간 뭉쳐 있어서 부직부에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꼽도 잘 지지 않는데요. 이런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편리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배가 다 끝나고요. 초배지가 어느 정도 마르는 동안에 이제 수입벽지를 재단해서 풀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어서 수입벽지를 재단해서 정비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초배하는 데까지입니다. 초배지를 온풍기로 말릴 때는 너무 가까이에서 세게 틀면 안 되고요. 좀 멀리 떨어뜨려서 온풍기를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초배지가 당기지 않고 예쁘게 마른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